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회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뭐 합격률은 이미 공지되어 있고,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예?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자료 중에 3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하겠다라는 것을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문제 수는 70문항 중에 각 1회는 16문제, 그 다음에 2회는 21문제, 3회는 21문제 해가지고 보통 20문제 내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순수한 상법 문제는 한 17문제 정도 되고, 그 다음 소송법적 내용이 들어가요. 소송법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든 법을 알겠지만 저는 상법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소송법적 문제 또는 민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섞여가지고 평균적으로 20문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출제의 범위를 보자면 상법상에서 해상법은 제외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법도 보험법 통론과 손해보험까지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명보험, 상해보험법도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험법 전반도 한번 포함해서 그 58문제 중에 총칙은 6문제, 상위는 2문제. 그런데 그 총칙 문제 중에 상위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한 요 정도 6문제, 2문제. 회사법이 뭐 압도적이죠. 34문제. 그 다음에 어음수표가 10문제, 비교적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법이 6문제. 보통 그 사법시험에서는 회사법이 뭐 50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총칙 상위를 통틀어서 25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보험법 25점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어음법 문제는 보통 회사법 문제에 섞여가지고 대표이사가 어음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내거나 아주 가끔씩 어음 항변 문제, 뭐 백지어음 문제 이런 거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음수표가 10문제 정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계획표를 보시면,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 1편 총칙과 2편 상행위는 각각 소리가 작다 그러네. 안 들래? 뭐 이 스피커가 저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네. 스피커가 저를 향해 있어가지고 저는 잘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회와 2회는 각각 총칙과 상위 편, 요 두 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회부터, 그 다음에 9회까지는 회사법 해가지고 총 7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회, 11회는 어음법, 총론과 강론을 나눠서 2회 분량 정도로 하고, 보험법은 나머지 1회. 보험법이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쪼개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12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선택형은 전범위, 해상법을 제외한 전범위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나 사례형 문제는 뭐 무조건 회사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형은 뭐 간단하죠. 예를 들면 뭐 주주총회와 이사회 관련된 부분, 또 이사 책임, 뭐 이사 의무, 또 주총 의결해가지고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사례형은 회사법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사례형 문제가 보통 이제 문제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선택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형으로 만든 문제가 선택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선택형으로 바뀐다는 건 간단하죠. 거기다가 문항을 집어넣고 그걸 잘라서 판례를 출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직 그 상법은 지금까지 객관식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험은 보통 회계사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사회적인 평가도 뭐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할 것 같은데 모의고사 문제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례형은 회사법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칙상위나 어음수표, 보험법 이런 부분들은 사례형을 선택형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외형상으로 보면 객관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주관식과 맞먹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모의고사 문제 보면 뭐 낼 만한 문제를 냈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특히 지금까지 사법제는 헌민형은
근데 지금까지 사법시험에서는 1차 선생님하고 2차 선생님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1차를 강의하는 분과 2차를 강의하는 분. 아예 상법, 후사법은 객관식 강의가 없죠. 그런데 변호사였으면 객관식과 주관식을 모두 출제하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고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더 힘들겠죠. 그러나 저도 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또 한정된 시간 안에 보통 객관식, 주관식을 모두 아우르고 한다면 상법은 최소한 30회 정도 분량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오늘 강의 자료 제1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관식만 대비한다면 핵심되는 부분, 또 학설과 판례, 그것만 따로 정리하면 되지만 객관식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지역 지문에서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1강에서 보시면 계획해서 5개로 나눴죠. 상인과 상업사용인, 상업등기, 영업량도, 상업장부, 영업소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는 부분은 아예 뺐습니다. 요약정리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아예 빼고 사례형으로 나올 만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법시험에서 사례형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주제를 잡아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모자라게 되겠죠. 어쨌든 요약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요약정리에서 간단하게 되어 있는 판례들을 제가 보시면은 또 프린트 50페이지 보시면은 사례형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요약정리에서 좀 충분하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가면 시간이 너무 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례형 테스트라고 하지만 이것을 객관식으로 발음할 수 있거든요. 특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디더라? 거기 57페이지 부분적 포괄되는 것까지 상업사용인의 경우는 제가 사례형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거기 모의고사 기출해 보시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있잖아요. 2번 문제. 영업팀장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그냥 선택형으로 바꿔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형 테스트도 굳이 사례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총칙사용에는 사례형이 안 나오니까 이건 좀 더 선택형을 심화해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고 20문제는 주로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들,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도 몇 개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러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상법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접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거고, 저도 이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문제를 뽑아서 공부를 하지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좀 암담하죠. 그렇지만 같이 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틀을 잡는다, 시험 공부하는 틀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내일 1권, 2권으로 나눠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1권이 내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한 600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의 교과서는 기본서 따로 있고 한 1000페이지 넘죠. 객관식 한 700~800페이지짜리 있는 회계사 시험 문제. 그럼 사례집도 한 보통 500~600페이지 되죠. 그래서 한 2000페이지 정도 분량을 해야 되는데 틀을 잡아서 한 6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좀 줄여봤습니다. 자, 그럼 보죠. 자,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는 이제 상인에 관한 문제죠. 상인에 의해서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요즘에 입법주의라든가 이론적인 문제는 거의 출제 안 되고, 회계사 시험에서는 아예 학설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래요. 밝혀진 바는 없지만, 왜냐면 출제자가 자신의 아마 학설을 낸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요 모의시험 기출문제에서도 보시면 학설이 거의 없습니다. 학설이 있다고 해도 통설적인 입장, 명백한 통설 그런 부분 알지 학설에 따라서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상법은 상법 잘 해보세요. 상법은 학설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과목이 아닙니다.
뭐 민소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뭐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법은 오로지 판례만을 가지고 푸는